저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기획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지를 맞춰야지 라이프 스타일이 성립이 된다. 첫 번째, 정밀한 타겟을 지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밀한 타겟을 지정한다. 타겟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밀한 타겟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텐츠 포위망. 한 가지 얘기해서는 안 될 거고, 혹은 경쟁사들도 한두 개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포위시킨다. 즉 뭐냐면 타겟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콘텐츠를 양산하거나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코너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팩트체크라든가 한국인이 만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업체를 압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만드는 순간 무한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컨텐츠가.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즉 패키지에도 그 내용이 심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랑 바이럴에도 계속 연관돼서, 그러니까 독도공공 그 올세척 재빙기 같은 경우는 바이럴도 다 칭찬이 그것밖에 없어요. 세척이 깨끗하다,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딱 맞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애들은 뭐 대기업이라서 믿을 수 있어요. 얼음이 잘 얼려지더라고요. 요 기능도 있고 요 기능도 이런 기능이 있어 다 줘야 하면 똑같은 바이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경제업체는. 근데 여기는 세척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고 세척. 그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 일관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야 된다. 자, 이 네 가지인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 얘기할게요. 정밀한 타겟의 지정. 그리고 교육 교재로 좀 도와주신, 지정해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밀한 지정 뭐냐면, 일단 고객의 취향을 지정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퀸즈 그레이드라는 섬유향수가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 배유진 대표님의 이 섬유향수거든요. 섬유향수예요. 섬유향수 같은 경우는 그때 아까 전에 티타임에서 디퓨저 어때요라고 불렀던 그 내용인데, 디퓨저 시장이, 섬유향수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면 사실 접근이 좀 쉽고, 그 다음에 기호품이다 보니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치열한데,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경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설픈 경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 제 앞에 있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 내가 섬유향수를 기획을 했어. 그러면 어떠한 고객을 타겟팅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할까요? 기존의 향수 향이 너무 세거나 부담스러운 그쵸. 그런 향수를 만약에 내가 찾았어. 쿠팡 혹시 섬유향수 쓰시나요? 네. 쓰시면은 그런 애들이 사실 제 솔직한 표현으로 천지백깔이죠. 맞잖아요. 그냥 그런 향수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향이 좀 그렇게 찾은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은 라인업이 엄청 많거나, 와, 여기는 99가지 섬유향수가 있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 아니면은 리베르 같은 애들처럼 엄청 감성적인 타고난 감성으로 싸운 애들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사진 자체가, 아니면 패키지가 너무 예쁘거나. 자, 근데 패키지가 예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돈이 장난이 아니란 거죠. 용기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어설픈 업체들이 패키지 디자인으로 승부 볼 수가 없어요. 용기를 바꾼다는 거는 금형을 뜬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는 돈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제품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 상태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섬유향수를 뿌리는 사람의 취향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취향을 연구하려면
사실은 이 취향을 연구하려면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섬유향수를 왜 뿌릴까? 뿌리는 사람의 특성.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섬유향수 뿌리시나요? 안 뿌리죠. 예, 뿌리시잖아요. 그쵸? 여기 중에서 섬유향수를 뿌린 사람 제가 볼 때 거의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왜 뿌릴까? 그 사람을 연구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하려면. 자, 그래서 이 섬유향수는 이런 거예요.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었고 처음에. 그리고 제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자, 거기 뭘 보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고객의 취향이 뭘까를 먼저 연구합니다. 고객의 취향이 뭘까? 섬유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 예의나 예절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줍니다. 에티켓 있잖아요.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에티켓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중요하다고. 그쵸. 이런 사람이 타겟이에요. 여기에 90%는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에티켓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기 계신 여자분들 여기 요거 관심 있으세요? 어떠세요? 기록 사교육의 예절. 아, 관심 있어. 4,580만원에 펀딩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타겟을 지정합니다. 에티켓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퀸즈 그레이드라고 적어버린 거죠. 왜냐? 여왕의 등급에 맞는 섬유향수가 있다. 뭐냐? 여왕인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 제가 상세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여기 퀸즈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섬유향수 상세 페이지고 사용 후 불만족 100% 환불 보장해가지고 패키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고객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외국인 사진이 나오고요. 퀸즈 그레이드고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라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왕의 품격을 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오브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에티켓의 유래는 어떤 거냐 나온 다음에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패키지 중에 한 개는 마리아 테제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죠. 오트리아 황비고 이 사람이 결혼식 때 스탯을 좀 받았는데 그 스탯을 해소할 만한 향이 여기 담겨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엘리자벳이라고 한때 뮤지컬, 이것도 오트리아 황후고 되게 예쁘기로 유명했던 그분의 이름을 딴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에티켓이자 품격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고의 에티켓을 지키는 습관의 시작. 그래서 에티켓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고객님이 계시니까 잠깐 느낌상으로 봤을 때 혹하세요? 안 하세요? 그쵸? 잘 되신 것 같으세요, 대표님. 자, 무슨 얘기냐면 에티켓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에티켓에 관련된 상품명이 들어가죠. 일단 엘리자벳이라든가 퀸즈 그레이드, 그 고객의 취향, 그 다음에 명품 향수에 대한 스토리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에티켓을 지키는 리얼 스토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에티켓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나오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에티켓은 중요한, 이제 조만간 6월달에 독일하고 오트리아 여행을 가시거든요. 거기 가서 그 오트리아의 왕실도 찍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도 겨냥을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제품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물론 제가 2개월 후에, 한개월 후에 조용히 죄송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은 비슷해요. 심지어 기존의 섬유향수, 리베르라든가 이런 데랑 이랬을 때 급이 다른 경쟁이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되시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같은 섬유향수도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퀴즈드 마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정밀한 타겟을 지정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키진트 마방님은 시라쿠스라고 하는 홈키친 제품을 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접시를 팔고 있어요. 비싼 접시, 비싼 포크를 팔고 있어요. 예쁘고 우아한. 자, 그러면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이고 홈웨어를 좋아하는, 홈웨어라고 하잖아요. 식기라든가 이런 걸 예절, 좋은 접시 사가지고 이렇게 음식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다라고 하면 너무 식상해요. 너무 뻔하지. 모두가 다 그렇게 팔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세밀한 타겟을 건다라고 하면 예절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전제를 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이 아마 시라쿠스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깝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컨텐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컨텐츠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예절을 얘기해. 그러면 우리 당장에 포크를 왼손으로 쥐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예절, 식기 예절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어. 그리고 유럽과 뉴욕의 식기 예절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가이드북 많이 만들었어. 그거를 내가 사은품으로 주기 시작했어. 같은 시라쿠스를 파는 데서, 다른 데도 파니까, 파는 데서 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 가이드북 때문에 여기 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것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고, 자, 건강을 중요시 생각하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더, 왜냐면 소비층이 높으니까, 그러면 시라쿠스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어야 될까? 이것도 포인트예요. 건강한 음식이 담겨 있어야지. 그러니까 DP를 찍을 때도 그냥 예쁘고 스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버섯이라든가 건강한 음식을 접시에 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꽂힐 거예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만약에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레스토랑 투어 하시잖아요. 레스토랑 투어하고 랜선 투어 하시는데 비건 레스토랑이라든가 건강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도시면 막 여기에다가 콩잎 이런 거 넣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되게 뭐 키토제닉 샐러드라든가 딱 봐도 고급진 꼭 건강한 식재료를 넣은 깔끔한 음식들을 배치하기 시작하면 일단 라이프스타일이 꽂히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고객한테 인터뷰를 했다, 아니면 내가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고객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를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그리고 그 건강한 식재료를 시라쿠스에 담아서 아이들한테 딱 던졌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 예절을 차리면서. 그 순간 다른 영역의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홈웨어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아메리칸 키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면은 컨텐츠가 비슷비슷해지지만 타겟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서양의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이라고 지정해버리면 같은 컨텐츠를 찍어도 아웃플레이스 이런 데서 주택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서양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주택에서만 찍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독일 마을이라든가 남해 독일식 주택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외국의 주택을 흉내내서 만든 주택들이 많으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데가 아니라 그런 느낌, 럭셔리한 느낌이나 프랑스의 느낌 나는 그런 데에서 모델컷을 찍겠지. 그 순간 어떻게 컨텐츠가 바뀔까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내가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 타겟의 취향. 이소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 녹지 않는 마을을 한다. 어떤 타겟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교육 때 잠깐 얘기 드리긴 했지만 혹시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녹지 않는 어른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녹지 않는 어른은 그냥 유용해요. 그냥 스테인리스 넣어가지고 뭐 유용하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도 캠핑할 때도 좋고 뭐 얼음 같은 거 물 섞이면 이제 도수도 막 흐려지고 하이볼 같은 거 먹을 때 맥주에 얼음 못 넣잖아요. 왜냐면 막 물이 막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녹지 않는 얼음을 잘 써요. 그 기능성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경쟁업체에 비해서 좀 더 공감성 컨텐츠가 좀 더 많죠. 그냥 사진들 많이 찍었지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로 하면 어떻게 되냐? 녹지 않는 얼음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 1도씨라도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더라도 뭐랄까 그냥 기존에 이쪽도 약간 깔끔한 사람 혹은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도수 따져가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양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딱 찍어버리면은 그냥 1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콘텐츠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녹지 않는 얼음을 쓰는 이유는 사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발렌타인 30년산 따는데 얼음 넣어버리면 이 맛이 희석돼. 난 희석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래서 발렌타인 30년산에는 오직 오호 컴퍼니의 녹지 않는 얼음을 씁니다. 그 순간 얘는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업체도 같은 걸 수입해서 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스타일하고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얼음 정수기 안 믿어. 아니 뭐 거기 이번에 컨텐츠 찍은 게 뭐 찍었냐면 녹지 않는 얼음을 세균 측정을 했어요. 근데 보통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세균 측정을 녹지 않는 얼음에만 하잖아요. 오호 컴퍼니는 어디에다 했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얼음 얼리는 트레이 있죠. 그걸 세균 측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얼음 트레이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네 잘 찢지도 않잖아. 물 뽀사놓고 다시 또 얼리고 뽀사놓고 얼리고 하잖아. 녹지 않는 얼음은 하나의 세균도 존재할 수 없는 퓨어한 제품이야. 근데 트레이는 얼음이 많아. 나는 깔끔하고 싶어. 내 주변 깔끔해야 돼. 그래서 난 녹지 않는 얼음을 써. 오호 컴퍼니에. 그 순간 또 다른 영역에 고객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업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업체는 나 싸요. 나 저렴해요. 아니면 나는 선물도 줘요. 라는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급이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는 매니아층을 만든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브랜드라고 하면 막 광고를 퍼붓고 컨텐츠를 퍼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점을 자극시켜서 이 제품만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게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품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제품에 그 내용, 그건 상품 계획도 해야 되고 디테일을 만들, 그건 기본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컨텐츠화 한다는 게 지금 오늘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한 타겟은 이렇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겟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돼요. 타겟 컨텐츠. 그냥 막연하게 재밌게 써서 좋아요, 향수 써서 좋아요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같은 얘기라도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간 조명의 컨텐츠인데 이거는 이제 공간 조명에 조명을 설치한 사람의 인터뷰예요. 인터뷰인데 공간 조명은 라이프스타일 컨텐츠가 아름다운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테리어 업계는 완전한 불경기입니다. 조명 업계는 왜냐면 이사를 안 가니까 집도 안 사고 이사를 안 가니까 돈도 안 쓰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공간 조명이라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어떻게 취급하냐? 지금 조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지금 조명 바꾸는 사람들은 이사했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조명을 떼고 다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냥 예쁜 거 사는 사람들, 내 공간이 예뻤으면 좋겠는 사람들,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집안의 스타일링을 애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타겟이구나.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조명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 조명 그냥 배경으로 그냥 깔린 거고,
이 공간을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했냐? 당신이 좋아하는 예쁜 건 뭐냐? 어떤 공간이 넌 예쁘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너의 공간을 만들 때 어떤 예쁜 포인트를 넣었느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컨텐츠가 다르죠. 뭐냐면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조명 브랜드야 라고 하면은 어떤 조명 좋아요? 우리 조명 뭘 만족했어요? 조명 추천 좀 해주세요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냥 보통 브랜드라면. 그런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내용 나오다가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그것이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냐? 이런 사람을 100명을 채우는 게 목표예요. 현재 10명 정도 채웠거든요. 그래서 100명으로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포획시킬 생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타깃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 조명 같은 경우는 원래 메인 같은 경우는 제 메인만 보더라도 그냥 벽등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사진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업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니까 상품 차별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명 더 오래 가요, 더 밝아요, 우리 조명 이런 거 나왔어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델이 나와가지고 예뻐. 그리고 왜 벤츠는 공간 조명을 왜 선택했을까? 예뻐서. 당신이 아름다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했나요? 디테리어 팁 이런 식으로 좀 채워지기 시작해요. 내용들이. 그러면 또 다른 급이 시작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일단 타겟 컨텐츠는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바로 컨텐츠 포위망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는 한두 개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좀 쌓아두면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포위망이 펼쳐져요. 이거는 이제 베이직 가구라는 업체인데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베이직 가구는 품질을 증명하다라고 하는 고관여층,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구를 사고 싶고 오래 사용하고 싶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가구를 오래 사용하고 싶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겨냥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원목에 대해서 20개의 컨텐츠가 나와요. 원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편백은 어떤 나무인데 좋은 편백을 고르시려면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작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여러분이 만약 자작나무로 가구를 쓰시려면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거 보시면 좋은 나무. 이거에 20개가 나오고 20개가 깔려서 여기는 제대로 된 원목을 쓰는구나. 그 다음에 뭐 역사 컬렉션, 그 다음에 뭐 디테일도 100년 가게를 위한 아니면 뭐 수능 만점 가족들이 쓰는 뭐 원목 가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포위망을 굉장히 해서 여기 같은 경우 방문객이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사이트 리뷰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냥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한 개 만들었어 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쟁자를 못 따라오고 포위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간판 다는 날 이행곤 대표님한테 제가 컨텐츠 포위망을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간판 다는 날 같은 경우는 입간판을 팔고 계시거든요. 입간판을 파는데 이번에 그 이기 때 수업 들으신 다음에 전환하셨어요. 입간판을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입간판을 왜 살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보자. 그래서 입간판을 샀는데 나는 매출이 올라가는 입간판, 같은 입간판을 세우더라도 오래 장사를 하고 싶고 100년 가게를 만들고 싶은 4,756명의 사장들에게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뿜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더 포위망을 좁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첫 번째, 일단 저는 만약에 메인에 CF 같은 걸 만든다면 그냥 막연하게 입간판이 예쁜 거, 입간판을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가게를 찍은 거예요. 웨이팅이 쫙 서 있어. 그래가지고 막 바빠. 죄송합니다. 예약자 막 썼고. 그러니까 입간판을 찍어도 위에 예약자 명부가 막 있고, 막 바쁘고 줄 서 있고, 이런 거를 찍을 것 같아요. 왜 바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같은 입간판을 보여주더라도.
이런 CF를 먼저 찍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련된 화보를 찍겠죠. 세련된 화보가 어떤 거냐면, 그냥 기존의 업체들은 입간판을 찍으면 입간판 모습이나 입간판이 DP되어 있는 가게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쵸? 근데 사장이 멋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약간 세련된 화보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입간판하고 매출이 늡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도 좋지만 사장의 모습 자체가 품어져 나오는 거죠. 멋짐, 그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찍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작정한다면 입간판을 딱 하는데 시계가 롤렉스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돈이 뿜뿜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돈 되고 돈이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예를 들어가지고 출근하는 모습 이유 없이 찍고 그 대표가 벤치에서 내리는 거지. 소카에서 벤치 빌려주거든요. 시간당 8만원입니다. 아니 싸요. 그 주행거리도 없잖아. 주차장 갔다가 1시간만 빌린다면 넣으면 돼. 8만원 되거든. 괜찮지 않아요? 에어폴로도 그렇게 썼거든요. 일부러 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찍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입간판만 찍는 게 아니라 벤치에서 내려서 가게 문 열고 입간판을 내놓는 거지.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돈 냄새가 막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보도 찍고 CF도 찍고, 또 바쁨에 대한 서비스 컨텐츠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님 바쁜 거 다 압니다. 바쁘시죠? 원샷, 우리한테 전화 한 번만 해서 원스톱으로 딱 처리해주는 간판 다는 날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쁜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상세 페이지에 딱 있어. 그 순간 라이프스타일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워너비, 매출 많은 사람들 여기 쓰겠구나. 어이구 좋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리얼토리도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나온 게 이거 한 다음에 뭐 손님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매출, 그 포스기 보면 얼마 매출 나오는데 딱 찍히잖아요. 하루 끝나면 그걸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 주면서,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큰 사람들 중심으로 찍겠죠. 하루 일매출이 500 찍혀 있는, 560 찍혀 있는데 이 560 찍히다가 이 780 찍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효과 좋았어요. 뭐 이 정도로 그걸 보여주면서 리얼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간판 다는 날은 매출 입간판은 간판 다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쁜 입간판 하시면 저 딴 데 가시고, 저기 딴 데 많고 예쁘게 감성적인 데 많은데 이 입간판 하면 매출이 걸리더라고요. 자, 가게 대표님이 어디 혹하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포위망을 해놓으면 내가 내세우고 있는 매출에 대한 입간판을 확실하게 이제 굳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포위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컨텐츠의 일관성은 뭐냐면,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시간이 끝나가서. 컨텐츠 일관성은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그 보일러 부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도와드림의 신규 프로젝트인데, 네. 보일러 부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스다운 이제 이불에 새로운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존 이불 같은 경우는 이건 CF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불 같은 경우는 그냥 따뜻해요, 편안해요, 좋은 재료 썼어요, 가성비 좋아요.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도 영을 변하지 않는. 여기는 절약하는 사람들의 구스예요. 타겟팅이 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약하는 사람들의 구스고, 그래서 이 컨텐츠 내용 자체가 구스가 별로 안 나와요. 보시면 생활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노렸죠. 그래서 뭐 해서 장보기 했더니 뭐 쓰면서 장보기 체크해서 했더니 얼마 아꼈어, 뭐 직접 해먹으니까 얼마 아꼈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구스 해서 난방비도 얼마 아꼈어, 난방비 잡는 구스, 이름이 보일러 구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일러예요, 이름이. 보일러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원래 그 도하내림의 그 구스 다운 같은 경우 이름이 헤베나 뭐 이런 거예요. 헤베나, 뭐 와인드 뭐 이런 거거든요. 윈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아예 그냥 보일러 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보일러 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도 오리가 불타고 있어요. 오리가 불타고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뭐 합니다. 열심히 뭐 상세 페이지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 구조도 굉장히 재밌는 게 좀 내리다 보면은 이제 구스가 뭐 좋아요 뭐 이런 건데 저도 나오긴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난방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방비를 얼마나 아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방비 절약 콘텐츠 해가지고 이 구스를 산 다음에 난방비 절약이 되면 한 채를 다시 드려요.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도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난방비를 건드리고 하는 거죠. 난방비 잡는 구스 절약하는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수도비 절약이라든가 뭐 계획적인 장복이라든가 뭐 나의 가계 부수기라든가 난방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존의 컨텐츠는 녹자는 얼음이면 그냥 얼음만 나올 거잖아요. 얼음만 나오는데 절약 가면서 절약하는 사람들 절약하는 게 나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약해서 그 구두쇠라고 표현하잖아요. 절약해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어. 절약해서 나한테 더 유용한 것을 지를 수 있어 라고 표현해버려요. 원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로 나왔던 독도공공이 대성공을 이뤘고 다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컨텐츠 일관성은 뭐냐 만약에 이 제품의 이름이 그냥 뭐 헤베나 구스였어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좀 생각이 있으면 경쟁업체가 그대로 따라갔지. 난방비 절약 먹히네? 와 이러면서. 근데 이름이 보일러 더겐 구스예요. 보일러 구스야. 경쟁사가 난방비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뜹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패키지나 네이밍조차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지워버리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독도콩콩이 방금 떴어요. 뜨면 경쟁업체가 야 우리도 좀 깨끗한 데서 좀 찍자. 저 느낌 너무 좋다 라고 해서 깨끗한 바다를 가거나 깨끗한 공간을 보여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독도가 더 뜨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 깔끔한 세척에 대해서 좀 포커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세척에 대한 컨텐츠 좀 보완해가지고 대응하자 라고 하면 깔끔하고 세척으로 가득 차 있는 독도콩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콘텐츠 일관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독도콩콩은 올해 목표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목표가 초반 발주물이 5,000개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밀릴까요? 그냥 이 회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급이 다른 경쟁이 됐으니까. 밑에서 아무리 발벗은 쳐라. 니네들끼리 뭐 쟤는 사기예요. 넌 국산이 아니니 뭐 이런 거 싸워라. 나는 다른 영역에 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앞으로 무슨 컨텐츠만을 만들까요? 깔끔한 사람들만 나올 거고 또 세척 좋아하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나오고 경쟁업체는 이해를 못하겠죠. 경쟁업체는 계속 기능 늘리려고 노력하고 뭐 좀 더 싸게 밀려고 노력하고 그러겠죠. 이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전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그럼 그 제로웰에서 하는 그 타겟 고객은 대표님의 페르소나인가요? 약간? 그쵸. 그러니까 보통 스토어 있잖아요. 스토어나 제품 자체가 그 대표의 성향이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페르소나, 말 그대로 그 대표의 성향,
이 대표가 친하고 싶은 사람,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보통 그 고객일 가능성이 높죠. 고객들도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제품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은 제품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굳이.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타겟, 일단 보시면 정밀한 타겟을 고르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밀한 고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막연하게 뭐 돈 잘 버는 사람,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는 사람들이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독도공고를 사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워너비하는 취향들이 있어요. 워너비하는. 사람은 깔끔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나도 깔끔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상품의 특성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 동떨어진 타겟을 불러와도 안 돼요. 두바이의 왕자가 사랑하는 사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삶인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단의 취향, 성격을 꼼꼼하게 누가 잡아내느냐가 이제 다른 영역의 싸움인 거죠. 공감은 돼야 돼요. 특별하되 공감은 돼야 되는 그 묘한 적점. 그 타겟 정하실 때 감적인 영역으로 많이 정하시면 데이터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시고. 방금 데이터가 나왔죠? 킨즈 할 때는 스턴블벅에서 검색을 했죠. 마침 그때 대표님이 이제 섬유향수 이런 거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 주셨잖아요. 그때 아까 여왕의 에티켓 같은 책이 펀딩 1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알았죠. 텀블벅에서 섬유향수가 잘 팔리는데 이걸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 고객이 한 분 계신데 나오시면 사실 거라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왜 향수를 뿌릴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지만 에티켓과 준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두 가지 연결되겠죠. 그럼 여왕의 에티켓을 들고 와가지고 향수 이름을 만들어버리고 그걸 컨텐츠화 시키면 다른 급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일지라도, 비슷한 향일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키즈드 마모님 같은 경우도 서양의 예절과 건강을 좋아할 것 같죠, 우리 고객이. 홈웨어에서 집에서 음식을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밀키트 안 설마 시라쿠스에 밀키트 담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담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담을 거예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식기세트 쫙 예쁜 거 깔아놓는다 거기에다가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 CJ 닭갈비 같은 거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냐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딱 봐도 난 조미료 쓰지 않고 향신료나 이런 것들도 좀 건강하기로 유명한 메이커들 쓰는 거를 그냥 DP에서 놔두는 거지. 그 자체로 이미 고객들이 저거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예절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앉아있는 애들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반팔 티셔츠 입고 밥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차려입고 집안에서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예절 지키는 모습들이 뉘앙스로 풍겨져 나오고 컨텐츠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원래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꽂히는 거죠.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그래도 컨텐츠 쪽에서는 제일 앞쪽에서 싸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향후에 사업을 하시거나 상태를 꾸미실 때도 아예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고생하셨습니다.